이제 뭐 수도권, 비수도권 할 거 없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00명이 나왔는데 집단 감염이 연쇄 감염으로 점점 퍼지고 있어가 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월 말 8월 초 여름 휴가철 성수기까지 맞물려서 자칫 전국 대유행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비수도권 확산세도 엄청나고요. 예. 7월 말 8월 초 이게 또 여름 휴가철 성수기라서 부산 지역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안 보이는데 예. 코로나19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도 올해 아마 오늘 1,800명대를 기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예. 청해부대원의 집단 감염을 제외하면 단독으로 국내에서 발생자로 숫자로만 따지면 거의 아마 역대 또 최다를 찍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전에 다른 게 비수도권으로 계속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치명률은 아직 이제 1%대입니다. 사실 1% 정도의 분들은 아직도 정말 사망을 하시고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고 격리 치료 중인 분도 현재 28,000명입니다.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코로나19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다라고 네네.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진단 건수에 따라서 지금 계속 늘고 있는데 진단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 대비 누적 양성률이 약 1.6%로 1000명 중에 16명은 양성이 나올 정도로 아직도 감염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말이 있긴 했지만 조금 줄어들었는가 싶었는데 어제 다시 이제 부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명이더라고요. 부산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지금 또 제자릿수가 이렇게 확진이 됐는데요. 네네. 이 확산세가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접촉 감염자가 70명, 감염원을 알지 못하는 분이 27명, 해외 국자 3명 정도인데요. 이 학원, 음식점, 주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PC방 등 사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직장 다주시설에서 확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의학원과 학교인데요. 예. 북구의 한 의학원에서 1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이제 또 이 이전의 접촉자가 김해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강서구의 보섭학원에서도 사하구 고등학교의 접촉자의 동선에서 보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예. 학원을 가지 않습니까? 학원에서 결국 또 34명 중에 3명이 추가 확진이 됐습니다. 일반 주점에서도 확진자 3명이 또 나왔는데요. 이게 또 동래구에 있는 목욕탕 관련 확진자가 이 접촉을 했던 것처럼 지금 관련 확진자를 통해서 이 동선을 파악하는 쪽쪽 지금 이전에 벌써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통제가 될 수 있을지라는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백신을 네. 1차 접종을 했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마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다. 확진자가 됐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돌파 감염 사례가 이제 자꾸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좀 더 아시는 분들은 요즘 아시니까 그러니까 돌파 감염이 됐는데 이분이 치명적으로 사망을 했다, 중환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돌파 감염은 원래 백신 접종을 아무리 해도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예방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90%라면 10%의 예방을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90%의 예방률도 굉장히 높은 퍼센트이지만 10%라는 이 확률도 역시 무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는 중증 사망을 가는 확률이 굉장히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런데 돌파 감염이 결국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백신을 접종을 완료해야지 접종을 이 돌파 감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 동래구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돌파 감염 숫자가 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도 20명이 넘는 분들은 1차 접종까지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밀접하고 그리고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일정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머물다 보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 백신이 많이 맞아서 결국은
예방의 확률이 높은 분들이 많을수록 이런 돌파 감염의 확률도 줄어든다. 그래서 결국은 해결책은 밀접돼 있는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가지 않는 첫 번째 방법과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결국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야지 이것들이 예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만 맞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 중에 얘기가 나왔지만 집단 감염이 뭐 또 다른 연쇄 감염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확진자 급증 속도가 너무 빠르기도 하고 밀접 접촉자도 너무 많아서 역학조사가 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 뭐 증상이 다르기도 하다 하던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증상을 이야기할 때는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증상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금 의심이 되는 뭐 접촉자의 동선을 알게 된다든지 주위의 사람이 확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걱정이 커서 이제 이게 임시 선별진료소에 오셔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상이 없거나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약한 경우에는 코로나19를 실제로 확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주위의 분들이 좀 이렇게 증상이 있다더라 또 확진이 됐다더라 이야기 들면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검사를 하셔야지 가족들에게 또 확산을 또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방역당국도 워낙에나 이게 연쇄 감염이 되고 증가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역학조사가 따라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국이 이제 프리덤 데이 해가지고 이제는 마스크 쓰지 말고 일상으로 다 복귀해라, 똑같이 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뭐 몇몇 명씩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꾸 이렇게 5일 동안 갑자기 급격하게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들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다. 이렇게 보던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영국의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국은 백신 접종의 완료가 꽤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접종 간의 그러니까 돌파 감염의 경우에 위중증도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이런 확진자의 추세가 주는 것들도 사실 검사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의 그 변수들을 실제로 나중에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측을 또 일부 또 이 정치자들 중에서는 아예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영국의 예는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아주 어렵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충분한 접종을 해야 된다. 그리고 70% 이상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도 충분히 쌓여야 이걸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확진자 또 다시 세 자릿수 나온 와중에 부산은 이제 3단계를 8월 8일까지 거리두기 연장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제 김해는 4단계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휴가철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부산으로 많이 오시는 건 아닌가 걱정인데 이 3단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해는 이제 10만 명당 일일 평균 4명 이상인 21.6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4단계 기준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또 4단계를 강화했죠. 근데 뭐 김해에 우리 직장을 두신 분들 아시겠지만 회식하기 위해서 부산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또 부산에서는 또 거꾸로 김해를 가시기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밀접한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직장을 오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네 분이서 식사하실 때 김해에서 못하기 때문에 결국 부산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뭐 아주 많다고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는 또 각자가 이제 7월 말 8월 초를 조금 진짜 적극적으로 좀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산까지도 4단계 확장돼서 모든 분들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각자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 한성호 교수였습니다.